반갑습니다. 오늘 7월 18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네. 예쁜 하늘님 어서 오시고요. 선플라워님, 형준님, 화수부님, 카준마님, 여종성님, 김선생님, 원태호님, 그리고 예스님님, 진숙자님, 김꼬꼬님, 김수경님, 황마손님 어서 오시고요. 박미선님, 네. 아령이요? 네, 네, 동신님 어서 오시고요. 이현정님, 긍정의 힘님, 주인으로 살자님, 타레가님, 들꽃님, 김혜경님, 노후연금 만들기님, 김용수님, 박순희님, 행복한 공간님, 김은실님, 부자오빠님 어서 오시고요. 미소돔님, 숨 좀 돌렸어요. 네, 김경일님, 돈나무 오빠님, 봉금덕님, 조필님, 빨강 망토님, 초록별님, 어서오세요. 양봉업자 팜스통님, 트라이 암스트롱님, 행복만땅님, 좋은날님, 노연금 만들기님, 양산에 계시는구나. 네, 하늘에 구멍이 났어요. 여기는 해가 쨍쨍인데, 위로 올라오세요. 네. 한사발님, 어서오시고요. 송혜님, 청산유소님, 유영일님은 마이너스 앞자리 바뀌었어요. 아주 좋군요. 한 자리로 넘어간 건 아니고, 아직. 자, 지원님, 도채원님, 자형님, 반갑습니다. 전설의 복부인님, 장기수님, 김성온님, 인간연습님, 조아맘님, 어서오세요. 네, 한성희님도 반갑습니다. 날마다 불기둥님도 어서오세요. 둥이맘님 어서오시고요. 네. 백억부자님도 어서오세요. 네. 요 며칠 사이에 계좌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죠? 요 며칠 사이에 한 5%는 올라온 것 같은데? 뭐 지수는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계좌는 한 5%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괜찮네 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성투자 수자님, 문영민님도 어서 오시고요. 일단 오늘이 진짜 반등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좀 생기실 수도 있고요. 오늘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사하는 바가 좀 커요. 이제 개인들이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지랄 같은 상황인데 증시가 좀 올라가서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어디까지 인사했더랬지? 성투자 수제자님, 백억부자님, 문영민님, 김혜자님, 불요파, 불요회님, 네. 그리고, 어서오세요. 네. 다들 어서 오십시오. 네. 30% 내리고 5% 반등. 맞아요. 시장은 그 밖에 안 했어요. 시장은 사실 30%보다 더 많이 내렸죠. 더 많이 내리고, 찔끔 올라온 거야, 찔끔. 네, 찔끔. 근데 오늘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하단에 있었던 이 박스 흐름들을 돌파를 해줬다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었던 그런 형태의 모습이죠. 네. 이런 골든크로스.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네. 골든크로스 나오면은 추가 상승은 일단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2500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을 좀 봤을 때 재료가 그지 같지만 않으면 또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일도 아마 반등해 주면 2400 돌파도 가능해 보이죠? 네. 내일도 1%쯤 올라가면 좋잖아요. 내일도 갭상승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나님, 마정란님, 부자금손이님, 영선님, 해바라기님 어서오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열려있다는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이 좀 생긴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마이너스 30%가 까졌든, 마이너스 20%가 까졌든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죠? 올라가는 거. 회복이 일단 중요한 거예요. 회복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이 회복에 대한 강도보다 계좌가 올라가는 게 더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2% 올라갔다 그럼 내 계좌는 3% 올라가는 거야. 네. 그렇게 하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또 시장이 그냥 한 방에 쭉 뽑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뽑으면 우리가 계좌가 별로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시장이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하면서 내 계좌는 2% 오르고 1% 내리고 2% 오르고 1% 내리고 하면서 계속 키워나가다가 치고 올라가다가 빵 치고 올라가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수익이 나오실 겁니다. 네, 이순희님 어서 오시고요. 올다이노님, 동작구님, 행운나무님, 이영란님도 어서 오세요. 네. 출석은 이제 그만 부르자고요. 네. 워낙 또 많이들 오셔가지고, 네. 수천만 명이 오는데 내가 다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별로 좋아진 것 같지 않은데 계좌는 좀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오늘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기분이가 조금은 좋지 않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목소리는 원래 좋았죠. 별빛님 어서 오세요. 네 제 목소리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한 부자님 어서 오시고요. 회식한대요. 빨리 가세요. 회식은 지금 빼놓으면 안 돼. 회식은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기회인데, 네. 빨리, 지금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야. 빨리 가. 빨리. 어딘지 주소 찍어주시고요. 네. 좌표 찍어주시면 저도 갑니다. 소고기예요 빨강 루시님 어서 오시고요. 네. 회식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지, 지금 회식. 네. 네. 너무 많이 듣지 마시고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우리는 이제 뭔가를 좀 대비를 좀 하긴 해야 돼요. 오늘 제가 방송 제목으로 잡은 건 이거예요. 백호님 어서 오세요. 시장을 올리는 건 대형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송현님 어서 오세요. 주가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반등을 하는 부분은 뭐라고요? 대형주. 외계인이 사줘야지만 올라가는 시장이냐? 맞습니다.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한우아님, 천진님, 네, 최민선님, 네, 어서도 오세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자, 개인들은 일단 많이 사게 되면은 아웃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았죠.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주가가 조정받을 수밖에 없어. 근데 역대급으로 많이 갖고 있으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도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오늘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 좀 올라오긴 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올라가 다시 떨어지겠죠. 네, 그 다음에 2차전지 이런 거 오늘 비리비리 하잖아요. 또 뭐 바이오 이런 것들도 뭐 흐름은 괜찮은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개인들이 많다고 생각됐던 종목들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오늘은 별로 좋지 않은 모습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전체 시장에 대한 부분들 봤을 때는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부분들을 일단 털어서 죽이는 상황이에요. 개인들의 물량을 계속 뺏는 거고 개인들을 죽여야 돼요. 왜냐면 개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얘네들이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가격이 나와. 내가 충분히 사야지 되는데 개인들이 막 달라붙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주가 올라갔죠. 그러면은 내가 사야 되는 범위를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럼 비싸게 사야 되는데 이러면 열받잖아. 그러니까 개인들이 참여하지 않는 지금처럼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이런 때가 좋다는 얘기죠. 오늘도 거래량이 7조 1000억 원이네요. 네. 이거 지난 금요일보다 적지 않나? 지난 금요일보다는 좀 많은 건가요? 네. 거래 대금이 7조 3천억이었어요. 지난 금요일날. 근데 지금은 뭐예요? 7조 1000억 원. 거래 대금 더 줄었어요. 네. 더 줄었고 개인들의 자금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뿐만 아니라 크래프톤 이 신규 상장 종목에 개인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왜냐면 작년에 아시죠? 작년에 올 초까지였던가요? 올해는 별로였던 것 같긴 한데 작년에 보시면 네 뭐가 가장 인기였어요? 작년에 가장 인기 있었던 거 공모주 아닙니까? 공모주 작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예요? 따상 아닙니까? 따상. 네 따상 갈까? 뭐 공모주 막 네 시장이 좋고 개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니까 다들 그냥 막 시장에 상장만 하면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상 이게 가장 작년에 1, 2 키워드 아닙니까? 공모주. 그래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 뭐 대부분 보면 2020년도 후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무지막지하게도 많이 상장했을 거예요. 네. 가장 먼저 물꼬를 튼 애가 SK 바이오사이언스였던가요? 네. 이 새끼가 처음에 했던가 SK IT인가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데 IT인가 이게 뭔 건가 먼저인가 이게 5월이고 SK 바이오 이거는 언제지 이게 먼저지 예, 이게 가장 먼저 물꼬를 튼 거예요. 네 그리고 따상 해가지고 따상의 열풍에 SK가 이거 돈 많이 벌었잖아요.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얘네들 실제로 뭐 얼마 안 된 애들이잖아요. 네 얼마 안 된 애들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되게 오래돼 보이지만 1년 되긴 했어요. 1년 되긴 했는데 되게 오래된 뭐 크래프톤
카카오 게임즈, 뭐, 얼마 안 된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실제로 이제 따상이, 얘가 가장 먼저 뜰었네. 네, 실제로. 카카오 뱅크, 카카오 이런 애들. 얘들 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미쳐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네. 미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사죠. 많이 사. 그리고 게임주들이 뭘 했어요? NFT. 아직도 NFT에 미쳐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게 다 끝났는데. NFT 이제는 끝났어요. 테마는 끝났어요. NFT라는 것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 막 위메이드가 그때 많이 올라가서 우리도 1000% 수익을 내긴 했지만, 네. 그렇게 수익을 내긴 했지만, NFT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NFT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그 당시에는 막, 이, 대체 불가 토큰이니까 이런 것도 나오고 저런 것도 나오고. 이거 지금 물이 한 병 있는데, 이 물을, 네, 내가 뭐 저작권으로 걸겠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NFT가 되는 거야. 뭐라고 해야 될까? 대체가 안 되는 그런 거. 그런 데다가 또 뭐였어요? 뭐, 가상의 공간에다가 부동산, 땅을 산대. 가상의 공간에다가 땅을 뭐 달라고 사는 거지? 근데 땅을 산대. 그래서 가상의 공간에서 뭐, 내가 제일 황당했던 게 그거였어요. 가상의 공간에서 샤넬백을 산다는 거야. 샤넬백을. 근데 이거는 가상의 공간에서만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야. 근데 가격이 500만원. 이게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가장 먼저 이용한 애들이 누구였어요? 게임주였죠. 게임주들이 뭘 했어요? 게임 아이템을 코인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게 NFT거든. 네.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그런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근데 게임주들이 근데 이 NFT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광범위해요. 우리가 코인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까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네, 무궁무진한 부분인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코인이라는 이상한 게 파생이 돼서 나와가지고 이 지금 이런 미친 사단이 벌어지게 된 것처럼 이 NFT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메타버스는 좋은 거라 생각해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어떤 범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지들이 뭔가 해먹는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먹는 거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뭐가 대단히 터질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미래에 되겠죠. 근데 내가 살아생전에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되게 황당한 것도 많더라고요. 네, 미국에 보니까 달나라를 팔아먹는 애가 있더라고요. 달에 이렇게 구역 섹터를 정해가지고요. 이걸 팔아먹고 있어. 네. 근데 이걸 사. 그래가지고, 몇십억, 몇백억을 벌었다든가? 네. 달나라의 땅을 팔아가지고, 달에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이거를 뭐, 유명 연예인들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샀더라고요. 미친놈들인 거. 근데 이거 도대체 이게, 그래서 증서를 지가 발행을 해. 그 사람이, 그 남자가. TV에 나왔어요. 뉴스에. 그리고 증서를 발행을 해. 달나라 해가지고 그 영토권 그 증서를 발행을 해서 줘. 근데 이거 평당 얼마 해가지고 뭐 이만큼 네 진짜 뭐 우리나라 땅만큼 이렇게 팔아먹어. 뭐 이런 이 가만 보면 미친놈인가? 사는 놈도 미친놈인가? 파는 놈도 미친놈인가 생각하는데 그게 장사가 되거든. 네. 또 달나라에 땅 파는 거는 뭐 실물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가상 공간에 있는 거 사실은 좀 그렇죠. 근데 그거로 돈을 또 그냥 작은 돈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누구에게는 허무맹랑한 소리지만 누구에게는 또 기회가 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네, 아무튼 뭐 그렇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너무 시기상조예요. 네, 너무 시기상조고 직거래요. 다리 직거라고. 그 뭐 어디래더라? 유엔인가 국제사법재판소인가 거기 가가지고 달의 소유권을 인정받아갖고 왔던데. 네, 그것도 되게 웃겨. 왜냐면 걔 말은 그거예요. 그때 뭐 국가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 달을 이제 지가 지 거라고 이제 그거를 등록을 해버렸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달이 지 거래요. 그래서 달을 지 거고 이렇게 막 하여튼 웃겨. 그래서 뭐 팔아먹고 있고 그 사는 놈도 있고 그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그렇더라고요. 네.
개소리 하지 말란 얘기죠. 네. NFT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사실은 그런 쪽에 좀 가깝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미래에는 돼야 될 부분들이죠. 우리가 이제 홀로그램으로 쓰는 뭐 핸드폰이 나온다거나 또는 이제 가상의 공간에 들어가 가지고 뭔가를 해서 그걸 끄집어낸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나올 수 있는데 너무 시기상조죠. 그리고 시기상조를 떠나 가지고 그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돈벌이를 해먹었잖아. 코인을 갖다 팔아먹어가지고 수천억에 달하는 이득을 챙겨먹은 거. 이런 것들은, 네, 다 해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다 해먹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죠. 낼름 팔아먹어야 돼. 이거 22만원에 안 팔아먹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22만원에 팔아먹었잖아. 22만원에. 이게 얼마 좋습니까? 그, 내려가는 거 보면 꼬숩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내려가는 거 보면 또 꼬숩다고. 네. 내가 산 게 떨어지거나 내가 팔아먹은 게 올라가면 열받지만 내가 팔아먹은 게 막 급락을 한다 떨어진다 그러면 꼬숩잖아요. 후성 이런 거 꼬숩지 않아요? 네, 카카오 이런 거 막 꼬숩잖아. 아우 신나 이렇게 되지. 하여튼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은 개인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많이 남아있고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부담감들은 이제 계속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계인들이 이제 매수를 좀 해준다는 부분들은 이 외계인이라고 잠깐만 안 되지? 네. 사는 놈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돈지랄 할 때가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네. 아무튼 네. 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형주를 산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외국에 투자한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국에 투자하자. 미국에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산 게 뭐겠어요? 네? 제가 팔려고 할 때 못 팔아서 마이너스 났어. 제가 미워요? 내가 떨어지라고 한 게 아닌데. 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산 거 애플이고요. 테슬라고요. 아마존 이런 거잖아. 뭐요 이게? 큰 거. 네, 큰 거잖아. 큰 거. 그 외국인들은 다 똑같아요. 얘네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뭘 사겠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등등등을 사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솔직히 뭐 저기 있는 시총 500억짜리 이런 것들을 사실 외국인들 사는 놈들이 있어. 네, 외국인 사는 놈들도 있는데 이거 뭐 사겠습니까? 뭘 안다고 살 거예요, 지들이? 모르잖아. 시총 한 500억짜리, 300억짜리 이거 못 산다고요. 요즘이야 워낙 정보가 많고 워낙 이게 풀이 커져가지고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메이저급 자금들은 이런 거 건들떠 보지도 않잖아요. 그죠? 예. 보면은 이제 중소형 개별주들은 보유 비중이 얼마 안 돼요, 다들.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실 필요가 없고요. 예,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잘 알잖아요. 세계 1등 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 살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거, 현대차 뭐 이런 거 살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은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 매수는 대형주. 대형주가 매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가중평균. 우리나라는 대형주에 더 비중을 많이 줘요. 즉 삼성전자가 진짜 현재 이제 시장에서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한 18%좀 되겠죠? 18%에서 20%좀 되겠죠? 네. 이 정도 된단 말이야. 20% 정도 되는데 20% 정도 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수가 삼성전자가 만약에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3%가 올랐어. 그러면은 그러면 시장이 0.6% 올라가는 건가? 계산해봐, 계산. 네. 아무튼 그 정도 움직이는 거요. 네. 시총이 큰 애들은 그런 정도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등치가 큰 놈이 조금 올라가면, 시장이 이만큼 올라가는 거고, 쬐까는 놈이 많이 올라가도 여기에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네. 삼성전자 1%가 시총 1000억짜리 10%보다 더 크게 시장을 올려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와서 대형주가 올라가면 시장은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건 되게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사는 건 뭐냐? 대형주요. 대형주를 사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겠네?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시장도 올라가겠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시장이 올라갈 때 주력
주도주라고 봐야 되나요? 네, 주력군으로 떠오르는 종목군들이 대형주일 것이다. 이제 시장이 올라가려면 무조건 대형주가 가야 돼. 시장이 올리려면 대형주를 움직여줘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조건이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사실 이 시황에서 모든 것을 다 대변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동안 길고 긴 매도의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확실할 수 없어요. 아직은 매수를 뭐 더 많이 했다거나 그렇지 않죠. 이제 겨우 뭐 연속적으로 몇 번 들어오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법 많이 샀어요. 한 5천억 샀는 것 같아. 한 이틀 동안요. 금요일날 한 3천억 샀고요. 이번에 또 2천억 샀으니까 한 5천억 들어온 것 같아. 그죠? 그냥 들어온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네, 많이 샀죠. 많이 산 거예요. 많이 산 건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공매도 환매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공매도 환매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고, 근데 공매도 환매만 치기에는 물량이 제법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환매에다가 플러스 알파도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은 얘네들이 사기 시작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사기 시작했다. 네, 사기 시작했다. 얘네들이 사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제 얘네들이 원하는 가격에 왔구나. 지금까지 주가를 떨어뜨린 이유는 뭐겠어요? 개인들을 괴롭혀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려 놓고 뭐 한다고? 자기들이 사고 싶은 가격대에 오게끔 만든 거였잖아요. 네. 지금 들어왔지? 네. 여기까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매수해 놓고 이제 매집을 해나가는 단계가 될 수가 있겠죠. 주가라는 것은 근데 매수가 밑에서 확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매도에 대한 부분들 지금 털어도 안 나와. 이제는 개인들이요. 네? 이제는 털어도 안 나와요. 개인들의 그런 어떤 뭐 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털어도 안 나오고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요. 네, 들어오지도 않아요.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은 엄청나게 줄었어요. 개인들이 지금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죠.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모르겠어. 이제는 끝났어. 갈 놈들은 다 갔고 남을 놈들은 남았다 이 얘기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움직임이 없으니까 매수가 들어와주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 또 한 가지,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동안 여기 지쳐버렸어. 몰라, 될 대로 되라 그랬는데 올라갔네? 회복이 좀 됐네? 좀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회복 구간에서 또 팔아먹고, 그래서 개인들 물량은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또 개인들이 대놓은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받아먹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물량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매수하는 그런 시기. 기관이 왜 팔았어요? 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연기금은 움직임이 없어요. 누구만 팔았죠? 금융투자만. 금융투자만 왜 팔았어요? 수익 났으니까. 수익 났으니까요. 근데 얘네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긴 팔았는데 이걸 많이 판 건 아니에요. 고작 팔아봤자 뭐 1, 2천억 정도 팔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판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레버리지를 또 사들였어요. 레버리지를 사들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본다라면은 네, 시장은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보시면 되고, 그 물량에다가 개인들 팔아먹는 물량에다가 외국인들이 전부 다 커버링을 해줬다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기로 마음 먹었어 라고 생각됐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기전자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이요. 네. 근데 지금 그 외에 정책주들, 오늘 건설도 조금 움직였죠. 건설도 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철강, 뭐 등등등 다 움직였어요. 다 움직였는데 정책주로 포함되는 것들도 조금 오늘 반등이 좀 있었는데 이 건설 쪽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좋았어요. 네, 건설 쪽에. 그래서 이 건설 쪽에 대해서 코멘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철강 같은 경우도 철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건자재 쪽, 건설 자재 쪽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강판 쪽으로 볼 수 있겠죠. 이쪽 보게 되면 이건 둘 다 뭐예요? 경기 민감이요. 경기 민감입니다. 경기 민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죠. 네. 철강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경기가 호전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베팅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삼전이고 자동차고 뭐고, 예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뭐였어요? 경기 민감이랑은 관계가 없어요. 뭐였어? 코로나 특수.
이런 것들에 많이들 꽂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NFT 이거 경기 민감한 관계 있습니까? 게임주 경기 민감 관계 있어요? 아니죠. 뭐 화상 채팅, 화상 채팅이 아니라 화상 회의 뭐 이런 거 경기 민감 관계가 없죠?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경기 민감이랑 관계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애들이 지고 있다는 얘기지. 지금 이런 애들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경기 민감 섹터가 관계되면 누가 올라가요? 기본적인 애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기본적인 애들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주가의 상승에 대한 포인트들은 이제 대형주가 만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계좌가 더 좋아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 주식을 막 사고 싶죠.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막 조급해지죠. 절대 이러지 마. 네. 주식을 사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가니까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사고 싶을 텐데, 이럴 땐 사는 거 아니에요? 사는 거 아니고, 또 한 가지. 돈이 없는데 주식을 사고 싶어. 분명히 오늘 찜해 붙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찜해놓은 애들이 있을 거야. 아, 나 이 종목 괜찮아 보여. 저 종목 괜찮아 보여. 이거 사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찜해놓은 종목이 내일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안 달랍니다. 아, 내가 어제 찜해는 안 썼는데 이거 갈 것 같더라니까. 저도 오늘 그런 종목이 있었어요. 어제 살까? 하다가 2주 전인가 우리가 매수해놓은 거라서 내가 안 샀거든. 근데 오늘 조금 올라가더라고. 네. 아, 더 살 걸 그랬나? 이 생각하는 부분이긴 하죠. 네. 네, 중요한 거는 사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면 내가 찜해놓은 것이 시장이 상승할 때는 더 올라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시장 2% 오르지만 내가 다 찜해놓은 종목은 5%, 7% 올라가거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금방 회복될 것 같거든. 조금만 사놓으면. 근데 안 사도 회복돼요. 네. 안 사도 회복됩니다. 생각해봐요. 오늘 장이 2%, 지금 1.9% 올라서 2% 올라다 치고요. 네. 여러분 가진 종목이 5%짜리도 있을 거고 7%짜리도 있을 거고 더 많이 올라간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장이 이만큼 떨어지면서 내가 마이너스 30%를 봤어. 근데 지금 2% 올라왔어. 근데 종목은 5%, 10% 올라가. 그러면요. 시장보다는 내가 일단 덜 깨졌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30%, 시장이 30%면 나는 마이너스 25%라 생각하고요. 종목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시장보다 더 많이 올라가죠. 그러면 시장이 절반도 못 올라간 시점에서 여러분들 계좌는 원상복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회복을 못 시키는 분들은 누구냐? 팔아먹은 사람들이죠. 네. 왜? 팔아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손실 확정이잖아요. 손실 확정. 그죠? 손실 확정이기 때문에 다시 주식을 사야 되는데 겁이 나지. 또 내가 팔아먹었는데 내가 팔아먹은 가격보다 위쪽에 올라가 있어. 생각해봐. 삼성전자를 내가 만약에 너무 쫄려가지고 팔아버렸다 이거야. 엊그저께 여기 55,000원에 팔아버렸어요. 손절매를 쳤어. 에이 했는데 주가 팽 하고 올라갔어요. 에이 떨어질 거야. 이만큼 떨어지니까 거봐 떨어지잖아.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6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55,000원에 팔아먹은 사람이 62,000원에 살 수 있겠는가?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못합니다. 못 사요. 왜? 내가 팔아먹는 순간 나는 뭐가 돼요? 비관론자가 됩니다. 떨어질 거야. 더 떨어질 거야. 더 떨어지고 말 거야. 쟤는 꼭 떨어질 거야. 저거는 아니야 라고 하게 되어 있거든. 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제일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도를 칠 때 전부 다 팔지 말고 나눠서 팔으라는 얘기도 거기서 나오는 거죠. 아, 나 도저히 못 참겠어. 그러면 조금 팔아봐요. 네.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면 또 다시 한번 해보는 거고. 근데 3년 전에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말씀 해드렸잖아. 사셔도 된다고. 네. 근데 오늘은 아니지. 어제도 아니고 오늘도 아니요. 네. 근데 나 뭐 조금만 사보겠다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네. 조금만 샀다, 뭔 상관이 있습니까? 삼성전자 60만원어치 샀어요. 큰일 안 나. 네. 한 10주 샀어요. 괜찮은데, 문제는 타이밍이 오늘은 맞지 않죠? 언제서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요때 계속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어제, 여기 지금 이렇게 올라올 때 이럴 때는, 사실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는 매수를 더 해도 괜찮죠? 근데 주가가 이렇게 튀어 올라가면은, 일단은 또 기다려야죠. 왜냐면,
제가 말씀했죠. 매수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가 정해놓은 조건과 기준에 항상 부합될 때 매수하라고. 생각해봐요. 이럴 때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니까요. 계속 말씀드렸잖아. 조금씩 사시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왕창 신으면 문제지만 조금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저점이 가까이 왔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 거 사도 괜찮아요. 그런데 올라갔을 때는 사지 마.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간다 이렇게 치더라도 이거는 나랑 관계가 있는 매수가 아니에요. 그죠? 요런 부분들 보시고요. 리딩 받아도 똑같아. 리딩 받아도 네, 다를 건 없어요. 다를 건 없는데 다른 건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얘기해 드리는 거죠. 많이 올라간 상태, 매수를 해야 될 때, 아닐 때 그런 정도는 보실 수 있는 거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가? 그게 제일 중요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잖아요. 시장이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리딩이 아니라 리딩 할아버지를 받더라도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네? 수익이 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뭘 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충을 한다거나 또는 기다리면서 돈이 없을 때는 기다려야죠. 기다리면서 회복을 시켜 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돈만 있다라든지 그러면은 바닥에서 나의 매수 조건과 맞아 떨어졌을 때 매수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항상 오늘같이 뛰어 오를 때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매수 기회가 나온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보통 매수 타이밍이 좋게 나올 때는 급락 이후에 주가가 옆으로 좀 서면서 살짝 올랐다 내렸다 할 때 이럴 때 대체적으로 많이 나와요. 확 올라가 버리면 매수 시점 안 나오죠. 떨어지고 있을 때 매수 시점 안 나오죠. 그러니까 바닥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그런 습관들을 꼭 기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회복해 나가는 거죠. 자, 지금 계좌에 종목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뭐 공짜 종목도 있을 수 있겠죠. 네, 100% 넘어간 것들, 이건 뭐 내 돈이 아닌 거, 이미 내 돈이 아닌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상관없는 거지만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이 중에서 지금 마이너스 난 것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얘네들은 제 생각에는 3분의 1 정도는요 2700이 올라오면은 플러스로 바뀌거나 손실을 대부분 회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3분의 1 정도는 마이너스 20%도 안 되는 것들일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이너스 20% 아니 뭐 수익 중인 것도 있을 거고요. 네. 마이너스 20%도 안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이런 애들은 2700까지만 가더라도 대부분 다 회복이 돼요. 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볼 것인가 그런 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잘 따라오나 계좌가 내 종목이 잘 따라오나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시면 아주 좋은 매매가 될 텐데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돈이 없잖아요. 그죠? 네. 2700은 올해 안에 되죠. 3000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가 이제 이게 올해 안에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궁금한 거지. 2700 정도는 가죠. 네. 하반기를 무시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완전히 뒤어가지고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요. 상반기에 완전히 뒤어 있었던 상황이지만 하반기에는 오히려 이런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더 좋은 기대가 좀 될 수도 있어요. V자 반등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V자 반등 이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거의 없습니다. 이게 되려면요.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나오려면 뭐가 들어야 되면 개인이 또 미쳐야 되는데 개인이 미칠 일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IMF 뭐요 이 소리는 별씨 IMF 같은 IMF 전문가가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어린애가 만약에 이거 했으면 진짜 확 가가지고 그냥 네 나이가 많아도 이상한 거야 이게. IMF가 우리나라가요. 네. 생각하지 마세요. 네. IMF가 뭔지는 아시죠? 국제 통화기금이 돈을 빌려주는 거야. 네.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왜? 돈이 없어요. 파산이니까. 나라가 파산인데. 근데 40, 50대 되는 애가 IMF 된다고 얘기하는 거요?
이번 제가 장담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IMF를 다시는 구경 못합니다. 네. 남북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네. 이게 북한하고의 이런 어떤 남북전쟁이 있잖아요. 그게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IMF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IMF 당시에, IM 그라운드 아니다. IMF 당시, 네. 기업들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가 다 아시죠? 기업들 상황이 어땠어요? 기업들 상황이 어땠어요? 외환 차입을 받았잖아요. 해외에서 외환을 통해 가지고 돈을 빌려서 사업을 했었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부채야, 부채가 많았지. 기업들 부채가요. 네. 부채가 많았었고, 또 한 가지 뭐가 돌아다녔냐면 어음이 돌아다녔어. 어음이요. 네. 그런 상태에서 환율이 치솟았습니다. 환율이 치솟았는데 우리가 환율 방어를 제대로 못했던 부분이 좀 있었죠.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또 이게 계속 이 상황을 그냥 좌시했었죠. 정부에서 좌시하는 바람에 이제 환율을 다 갖다가 쳐버리고, 그럼 뭐 그때 장영자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어음 가지고 해가지고 거기도 말아먹었지. 네, 아무튼 네,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부 다 이렇게 장영자는 전두환 때잖아. 맞지? 그 장영자는 전두환 때 어음. 그때는 80년대인데? 약간 그런 부분이긴 하네. 장영자는 그 이유, 그거랑 관계없다. IMF랑 관계없고, 네. 아무튼, IMF는 김영삼이니까, 네, 김영삼 때니까. 자, 이 해외 쪽에 부채가 많은 기업들, 즉, 돈이 없는 기업들, 받아칠 수 없는 기업들은 다 죽었다 보시면 돼요. 네? 받아칠 수 없는 거. 환율이 올라가니까 더 이상 갚을 수가 없는 거. 그런 것들. 그런 기업들이 다 죽었다 보시면 돼요. 지금 삼성전자 유보율이 얼마예요? 34,000%예요. 우리나라가 좋은 건 뭐냐면, 위기를 한번 겪고 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위기를 한번 겪고 나면 그거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기업들의 유보율이 비정상적으로 좀 많아. 투자보다도 위기에 대비하자라는 그 생각이 너무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유보율이 가득가득 쌓아놨어. 부채 비율 거의 없어. 부채 있는 기업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대기업들 보시면은요, 유보율 대부분 빵빵하게 다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세계 9위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IMF가 온다 그러면 다 뒤진다고 보시면 돼요. 다 뒤진다. 그냥 우리 전 세계가 다 뒤졌다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IMF가 온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는 무슨 근거일까? 아니, 지금 이거 두 가지만 보더라도 사실은 IMF가 올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IMF가 오는 걸까?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 환율도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뭐 리먼 사태 때도 환율이 제법 많이 올라갔었죠. 그때 환율이 1,400원인가 1,600원인가 그랬죠. 환율이 리먼 때 얼마였어요? 1,700원이었나? 지금은 오늘은 1,3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갔던가요? 1,317원이고 리먼 때 1,597원이었네. 네. 이때까지 환율 갈 것 같습니까? 이것까지요? 환율이 여기까지 갈 것 같아요? 못 갑니다. 네. 여기까지 못 가요. 네. 여기까지 못 가고요. 이거는요,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경기 침체 뭐 이런 거 봐야 되잖아요. 이거 못 가고요. 여기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IMF는 오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다 하더라도 IMF 안 와요. 그랬으면은 리먼 사태 때 IMF를 우리가 맞았어야 돼. 네.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 외환 보유고가 더 높죠? 네.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환율 맥시멈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도 내려갔으면 지금도 오바라고 생각해요.
1300원대. 왜냐면 환율이 계속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환율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강달러 때문이잖아요. 강달러. 강달러. 강달러가 움직이는 이유는 뭐예요? 위험자산 선호, 아니, 위험자산 회피, 미국의 금리 인상, 뭐 등등등 때문에 지금 달러가 수요가 막 폭증하다 보니까 강달러가 나타나서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거 얼마 못 가요? 네. 이거 얼마 못 갑니다. 이거는 얼마 못 가는 거고, 이거는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하실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환율이 지금 여기서 뭐 1400을 가든 1500을 가든 이거는 사실 뭐 거의 가능성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게 가야 될 이유도 없고, 네. 그렇게 간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오래 못 간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한다. 미국이 미쳤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미국이 지금 이번 달에 0.75 금리 인상을 하겠죠. 내년 다음 달에 0.75를 또 할 수 있을까? 1%를 또 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콕덕이죠.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9% 찍었어요. 다음 달에 10% 찍을까요? 그 다음 달에 12% 찍을까요? 안 되겠지. 지금 금리 올리는 이유는 뭐지? 물가 때문에. 답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미국이 금리를 더 못 올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환율은 멈춰야 되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의 뭐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 모르지만 그 정도 아닐 거 아닙니까? 위험 자산 선호 현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게 되면 환율은 기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안전자산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지금 환율을 끌어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달러에 대한 요인이에요. 딱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보면 환율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들어있을 때는 매수가 조금씩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딱 그 정도만 가시면 돼요. 뭐 모르지 뭐 검은 손이 있어가지고 환율을 뭐 2,000원까지 올리려는지. 근데 2,000원까지 올릴 일은 없을 것 같고, 그죠? 네. 그 다음에 가계부채가 일단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거는 또 어떤 식으로 되겠습니까? 가계부채 생각해봐요. 가계부채가 지금 무지하게 많아. 뭐 문제이긴 해요. 지금 부동산 이쪽도 문제야. 400채 빌라를 보유한 놈이 세금을 못 내가지고 도망을 쳤대.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갭 투자로 빌라를 400채를 보유했대. 근데 이놈이 금리가 올라가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부동산 이제 종부세를 36억인가 체납을 해가지고 아예 도망을 쳤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자,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온다고? 그러면, 자,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당분간은. 네.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저희 집에 부채가 있는데, 내 부채 어디 갔지? 아, 또 부채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부채가 어디 갔네? 네.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야. 근데요? 대출은 무지막지해. 지금 전세대출이 6% 넘었다는 얘기 나왔죠? 네. 6%, 근데 이게 6% 넘었다는 게 사실 가가지고 전세대출 6%짜리 찾아보세요. 6%짜리 있겠습니까? 생각해봐요. 6%짜리 없어. 없다고. 6%짜리 어디 가서 받을 거예요? 못 받습니다. 지금 주담대출 같은 경우 6%짜리 없을 거야 아마. 6%짜리 없죠. 지금 한 7, 8% 좀 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거 안 돼. 네. 그러니까 변동금리를 채택하신 분들은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확 다가오는 거지. 지금 예금금리가 3%를 넘어서는 시점인데 뭐 대출금리가 7, 8% 당연히 나오겠지. 아무리 낮아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부채가 이만큼 나와 있는 상태에서 금리는 계속 올라가요. 월급은 안 올라가지. 어떻게 되겠어요? 파산이 나올 수 있지. 파산. 방금 얘네처럼 부동산 가격이 떡락을 한다거나, 네. 그 다음에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미 다 털려 나갔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파산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개인 파산이요.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파산이 일어난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개인 파산이 일어난다고 해서 개인 파산이 일어나면 누구만 불쌍한 거야? 개인만 불쌍한 거예요.
탕감 안 해줘요. 탕감 어떻게 해줘 그거. 네. 3억짜리가 12억 된 것도 이거 좋아할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은. 네. 물론 이거를 뭐 현명하게 좀 오래 있다가 팔아먹으면 상관없겠지만 잘 생각해봐요. 양도세가 있잖아. 양도소득세. 그게 지금 예전에 법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3억짜리가 12억이 됐어. 그러면은 차익이 얼마예요? 9억이잖아요. 얼마를 토해내야 되겠어요? 문제는 얘만 12억이 간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자 들어간 집이잖아요. 네. 내가 살고자 들어간 집이잖아요. 근데 주변도 3억짜리가 12억인 거야. 주변도 3억짜리 12억이고요. 자산이 12억이 된 건 좋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내가 이 지역에 살고자 들어갔는데 12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관계가 없는 게 이 집을 팔고 딴 데로 갈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걸 팔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려고 했더니 사실 남는 게 또 없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게 커졌잖아. 네? 이게 커졌잖아요. 뭐가요? 공시지가가. 그럼 뭐가 돼요? 돈. 재산세. 많이 내야 되겠죠? 네. 그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그니까 생각해봐요. 지금 내가 집을 샀는데 뭐 3년 살면 양도세 없다고 오케이. 3년 안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살던 땅을 버리고 이사 갈 수 있겠어? 내가 산골짜기로 이사 갈 수 있겠어요? 안 되지. 내가 살던 동네로 이사 간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네. 이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수준에서 그냥 살지 않겠다. 나는 그냥 서울에서 살다가 지방으로 이사 가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으면 이건 이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서울에서 계속 살겠다. 그러면 똑같은 거야. 그냥. 네. 그냥 세금만 많이 내는 거예요. 부러워할 게 한 개도 없어. 재산이 많구나.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재산이 많으면 뭐 할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요. 여기 서울에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소나타 타고 다녀. 지방에 한 5억짜리 집 갖고 있어요. 근데 벤츠 타고 다녀. 누가 더 행복한 삶일까요? 누가 더 부자인 것 같아요? 네. 20억짜리 아파트 살면서 소나타 타면서, 소나타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소나타 타면서 맨날 네 그냥 고기를 못 먹어. 고기를 못 먹고 맨날 그 뭐 라면에다가 뭐 이런 거 먹. 어쩔 거야 이거? 네. 지방에서 5억짜리 집에 살면서 벤츠 타고 다니면서 막 맛있는 거 산에 집에 먹고 여행 다니고 막 놀러 다녀.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가 부자일까? 그것도 생각해봐요. 삶의 질이죠. 네. 물론 이제 뭐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하겠죠. 네,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건 사람들의 사정이 다 있는 거죠. 네,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소나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요즘엔 이제 그랜저가 그거 아닙니까? 그랜저가 개나 소나 타는 차 아닙니까? 요즘엔 다 그랜저던데? 소나타가 급이 많이 낮아졌어요. 옛날에는 소나타 제가 그때가 언제였지? 93년? 4년인가? 3년인가? 소나타 골드. 야, 와. 제일 좋은 차였잖아. 뉴 그랜저 다음으로. 뭐 로양살롱 뭐 이런 거 있었겠지만 소나타 골드. 야, 차 진짜 막 야. 아무튼 뭐 그랬다 보시면 돼요. 네. 그렇다 보시면 되고 요즘에 국민차가 그랜저예요. 네. 그냥 다 그랜저 타요. 그랜저 차 좋더라 근데 그랜저 가격도 비싸더만. 비싸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채가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튀어나가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서 집가격 하락. 네. 전체적으로 예.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거래 절벽, 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냥 이 정도요. 네. 딱 이 정도. 딱 이 정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밀려나는 거예요. 밀려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텨낸 사람들만 일단은 이 사람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IMF 때 얘기 나오니까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IMF 때 밀려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솔직히 지금도 힘들어. 회복 못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IMF 때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겠지.
버티는 사람이 업그레이드예요.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밀려나는 사람들은 밀려나게 되어 있어요. 무리해서 대출 받은 사람, 무리해서 빚낸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넘겨갑니다. 네. 넘겨갑니다. 요즘에 다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랜저가 국민차가 되는지 아십니까? 왜?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나오잖아. 월 37만원이면 그랜저를 타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봐요. 37만원이면 탈 수 있대잖아. 37만원 내가 그까짓 거 없겠어? 네. 그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사람들의 그런 소비 심리를 많이 부추긴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렌트, 장기 렌트, 리스 뭐 이런 거요. 네. 아무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뭐 근데 그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야. 그죠? 비싼 차요. 몇 천만 원인데 비싼 차요. 오. 근데 그게 그 우리나라에 부자가 많다니까. 네. 부자가 많아. 부자가 많은데 속이 텅텅 빈 부자들도 있다는 얘기죠. 겉으로는 부자인 것 같은데 부채가 가득 들어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힘들겠죠. 밀려날 수 있어요. 네. 밀려날 수 있는 상태니까 이 부분은 되게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거래 절벽이라는 얘기죠. 이제 집값이 떨어진다거나 뭐 주식 가격이 이제 주시장에 뭐 거래가 없어진다거나 사람들이 투자를 할 만한 엄두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벌어져요? 격차가 벌어집니다. 격차가요. 잘 나가는 사람과 못 나가는 사람의 격차가 옛날에는 요만큼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더 많이 벌어집니다. 지금 중국이 그게 제일 심해요. 중국이요. 중국이 원래는 도시 사람과 농촌 사람들 간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었거든요. 격차가 이게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걸 벌어지다 못해서 뭐가 벌어지고 있냐면 도시 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런 내용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포함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부동산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거 뭐 잘하시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뭐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뭐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은 거고요. 네,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번 시점에서, 이런 시점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저점을, 바닥을, 기회를 잘 잡아낼 수 있다라면 분명히 이 기회, 이 위기가 지나고 났을 때 여러분들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나하고 수준이 비슷했던 사람들하고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을 겁니다. 자, 똑같이 주식은 시작할 수 있어요. 똑같이 투자를 시작할 수도 있고 똑같이 재테크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위기를 겪고 났을 때 살아남은 사람과 살아남지 못한 사람은 격차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머물 것인지 아니면 밀려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시류에 맞춰서 흘러갈 것인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이 흐름만 타고서 잘 그냥 거기에 묻어서만 가기만 해도요, 여러분들은 여기가 간격이 그대로 벌어집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뒤로 가거든. 금리 인상기에서 이게 뒤로 간단 말이에요. 벌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자리가 지금 단계. 이제는 주가가 올라가도 사람들이 더 이상은 희망을 갖지 못해요. 여러분들이나 그렇죠. 여러분들이나 이제 맨날 방송 듣고 그냥 히히덕거리면서 에이씨 오늘도 내렸냐? 젠장. 네. 그래 봤자, 네. 그래 봤자, 네. 나는 너희들을 상어로 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버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아.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돼? 못 견디다가 결국에는 팔아먹고, 못 견디다가 결국에는 떠나고, 힘들어서 벗어나고. 이게 비단 주식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난리가 났어.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금리가 올라간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났어. 뭐 주식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빚을 내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흔들렸잖아. 힘들었잖아. 오늘 주가가 조금 올라오니까 어? 오늘 너무 주가가 조금 올라오니까 아우 좀 신나요. 네. 계좌가 좀 올라왔나요? 네. 네? 계좌가 좀 올라왔나요? 그냥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 아니야. 아니라고. 네. 이거 조금 올라간 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기분이 계좌가 확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네. 올해 2700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은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근거. 이거는 사실 전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뭐 안 가면 어떡할 거야? 나도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할 수가 있겠지. 네.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네, 27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계속 올라갈 수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7만원대 근처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와줄 것 같아요. 저 정도 생각하실 수 있죠.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11만원 넘어서까지. 응? 왜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전기전자는 하반기가 되면 성수기가 옵니다. 실적이 아무리 개떡 같다고 하더라도요. 3분기, 4분기 때는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분위기는 일단 타게 되겠죠. 또 한 가지, 네,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또 뭐겠어요? 하반기 들어서면 외국 애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조건이 생겨요. 무슨 조건이요? 배당 투자요. 배당 투자를 하기 딱 좋은 시기가 언제죠? 배당 투자를 하기 딱 좋은 시기요. 배당 투자하기 정말 좋은 시기. 그때가 언제일까요? 쌀 때잖아. 쌀 때. 네. 쌀 때. 주가가 내려가 있을 때 사면 배당을 1% 받을 게 아니라 2% 받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야. 10월, 11월 기다리면 안 돼. 지금이 제일 싸.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주가가 가장 싸다고 생각될 때. 지금일지 아닐지 모르지. 근데 싸다고 생각될 때요. 왜냐면 하이닉스 13만원에 배당받는 것과 10만원에 배당받는 것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차이가 있어 이미. 그러니까 쌀 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올해의 배당 투자는 평소보다 조금 빨리 일어날 것 같다 생각이 좀 든다는 얘기죠. 왜냐면 쌀 때 사야 되니까. 단 0.1%라도 더 받아야 되니까. 야 0.1% 때문에 그러겠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1조를 산다고 생각해봐요. 1조에 0.1%면 얼마요? 계산해봐요. 네. 1조에 10%면 1000억. 응? 그 다음에 1%면 1%면 10억. 아닌가? 100억. 0.1조에 0.1이면 10억이네. 10억. 응? 10억. 10억. 아, 물론 뭐 10억, 100억입니까? 100억이래잖아요. 100억. 네. 왜 10억이 됐지? 갑자기? 10%면은 1000억. 네? 1%면 100억. 아니 10억 아니요? 0.1인데? 잘할 수 있다님. 1조에 10%면은 1000억. 1%면 100억. 0.1%면 10억. 왜 이러세요 지금 이거? 10억입니다. 네. 호호, 이거, 내가 나쁜 게 아니었어요, 지금. 네. 내 상태는 괜찮은 건데, 이거? 오히려? 모두가 다 지금 똑같아지고 있는 거야, 이거. 네. 10억이 맞네? 10억이에요. 네. 10억, 그래. 10억, 나 순간 100억인 줄 알았잖아. 네. 자, 10억. 그, 잠깐, 네. 지금 사면, 그냥 두세 달 일찍 사면 10억이에요. 또 중요한 건 뭐겠어요? 배당 받으려고 들어오겠지. 배당 받으려고 매수가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10억이 문제가 아니야. 시세 차익도 같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실행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실행이 되기 시작하면 주가는, 시장은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올 수 있겠다 생각하면 얘네들 가중평균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가중평균이기 때문에 쟤네가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지수는 2700 정도는 가준다는 얘기지. 그런 계산에서 나온 거지. 뭐 이게 뭐 올해 안에 무조건 2700 갑니다. 난 잘 모르겠네요. 네. 잘은 모르겠네요.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고. 작년 이맘때도 배당에 대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작년 이맘때는 조금 다른 얘기가 있었을 수도 있어. 근데 작년 이맘때는요, 이게 원래 여기서 다 끝났어요. 제가 이 얘기도 분명히 해드렸을 거예요. 작년 이맘때에 뭐가 있었냐면, 공매도를 앞세운 투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바닥을 잡았어야 돼. 근데 지금 이게 빠진 거거든요. 이거 빠진 거에 대한 부분들은 순전히 시장의 탓은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도 반대매매 무지하게 나왔었어요. 물론 신용장관이 많았었지만. 실제로 여기서 바닥을 잡고 얼른 넘어갔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빼뜨리기 시작한 것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그지 같은 것들, 네,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침공 뭐 등등등 이런 것도 나오면서 이 지랄이 난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까지 주가가 떨어진 이유도 러시아가 침공해가지고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가 올라가서 이 지랄이 난 거지. 뭐 시장이 나빠서 코로나 때문에 이건 아니다는 얘기지. 네. 코로나 때문에 뭐 기업 실적이 나빠져 이렇게 된 이건 아니잖아요. 원래 여기가 바닥이었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물가가 터져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이 마음 먹은 건 뭐겠어요? 아싸 이럴 때 아예 죽여버리자. 그 생각을 했을 거란 얘기지. 자, 이참에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고 죽여버리자. 왜냐면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말이에요. 이때 원래 그냥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확 파고 들어가가지고 원래 적정 수준이 50이었다면 지금 막 한 48, 47 이 정도까지 까고 내려간 겁니다. 원래 팔지 말아야 될 물량까지 다 팔아먹은 걸 생각해요. 그 의미는 뭐겠어요? 연기금 애들이 에헴 하면서 가만히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 언제부터예요? 올해 내내 침묵하고 있죠. 왜 그런 거 같아? 개인들 다 죽이려고 그런 거잖아요. 아예 이참에 다 죽이자 이거예요. 아예 이참에 다 죽이자.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내렸다라고 생각해요. 예상했던 것보다 또는 기준치보다 또는 뭐 돌발 악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약간의 언더슈팅 비슷하게 나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추세를 제가 그때 그어드렸잖아요. 원래 실제 악재는 언제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죠? 2019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미중 무역 분쟁이 중국의 항복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실제로 여기서 올라갔어야 돼요? 그럼 이 추세를 그대로 타고 왔다라면 어디가 저점이에요? 3000포인트가 저점이란 말이에요. 반등이 여기서 나갔어야 돼. 근데 이거 지금 까고 내려갔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생각하지 못한 변수. 즉 뭐냐면 원래 추세, 여기는 오버슈팅이니까 내려가는 건 당연해요. 네. 하지만 이 정도 내려가는 거 괜찮다고 그랬지. 왜냐면 추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언더슈팅에 대한 부분들은 뭐겠어요? 오버는 일단 까고 내려가는 거고 언더는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언더잖아요. 그럼 이 언더는 생각하지 못했었던 변수. 이것도 마찬가지. 생각하지 못했었던 변수. 딱 요만큼 대칭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요 정도 내려왔으니까 이제 반등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물론 이게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뭐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거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요런 상황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바닥은 3000이었어야 돼요. 물론 저 흐름 그대로 가지는 않아요. 근데 코로나가 만약에 없었다라면, 네? 코로나가 만약에 없었다면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미중 무역 분쟁 끝나면서 경기가 활성화 흐름을 탔겠죠. 네? 활성화 흐름을 탔겠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됐어. 그래서 죽을 것 같았는데 개인들이 막 치고 들어오면서 올라왔어. 오버를 해버렸네? 그니까 이거 다 죽이려고 다 끼어내려갔는데 어디까지요? 원상복귀 시켜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따지고 보면은 개인들이 이런 흐름까지 만들었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교롭게 터지지 말아야 될 악재가 다 터진 거죠. 개인들 죽이는데 이 정도면 충분했어요, 사실은.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일단은, 이거는 뭐, 어디가 저점이고, 뭐,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주가가 이제 회복할 것입니까? 바닥을 잡을 것입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 포트를 어떻게 다루면 좋겠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해답만 찾으면 되는 거지 뭐. 그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장을 끌어올리는 힘은 무조건 대형주입니다. 초반은 무조건 대형주야. 일단은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 뭔가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자 이만큼 올라왔어 괜찮네 라는 얘기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게 나와줘야 돼요. 근데 아직은 좀 애매하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갔다고 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이 반등을 해서 치고 나가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뭐 현대차 뭐 이렇게 시총 상위만 나가서 움직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흐름이 들어와야 되고요. 연기금 들도 이 신발끈 새끼들도 같이 매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김호남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김호남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안방마님 격인데 네. 아직도 손 놓고 있다니 싸싼. 연기금 얘네가 들어와야 돼요. 연기금이. 근데 그것도 오늘 아침에 제가 시장에 설명드렸지만 얘네가 지금 5% 이상 비중 갖고 있는 거에서 마이너스 30% 손실을 보고 30조 원 손실을 보고 있대잖아. 마이너스 30조 원. 이게 그냥 적은 돈이 아니죠. 오늘 뭐 삼성전자 좀 올라서 괜찮으려나 모르지만 30조 원의 손실. 근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정산되지 않는 것까지 다 치고 또 해외 주식까지 치면은 이게 30조가 아닐 거란 얘기. 내 생각에는 100조는 나올 것 같아요. 네. 손실이 100조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얘기죠. 해외 쪽에서 손실 안 받겠어요? 이거에서 지금 30조 원 손실인데 해외 쪽에서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이거는 비중도 적잖아. 해외 쪽 비중 늘린다고 다 그쪽 빼갔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들까지 붙이면은 100조 가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얘네들이 생각해봐요. 이거를 만약에 연말이면 정산을 해야 돼요. 연기금 올해 실적 어땠냐? 국민연금 니네 실적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돼요? 예, 이번 연도에는 마이너스 100조입니다. 허허, 다음부터는 잘할게요. 다 뒤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운용사에서 1년 동안 실적 해가지고요. 마이너스 나오면은 잘려. 뭐 1, 2억 정도면 뭐 아니겠지만은 잘린다고. 마이너스 한 10억 나왔어. 잘린다고요. 운용사에서. 고객 자금 막 운용하다가요. 마이너스 10억, 20억 나왔어. 잘린다고. 근데 마이너스 100조예요. 안 잘리겠습니까? 뒤진다고 이거는. 그러면 얘네들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물타기지. 네. 물타기죠. 물론 이게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단은 방법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더 사는 수밖에 없어. 이제는 더 사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손실을 확정 지어버리면 그 다음번에 여러분 똑같아요. 손실을 확정 지어버리면 그걸 가지고서 새로운 걸 사줘야 되는데 말이 안 되거든. 왜? 5% 이상 비중 갖고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팔아버린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손실 확정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더 사야 돼요. 물론 더 사가지고 올리게 되면 비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만 돈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내잖아요. 삥을 계속 뜯는데 국민연금도 올랐어요. 아세요? 국민연금도 올랐어. 아, 뭐, 이것이 삥 뜯어가는 걸 뭐 자기가 내고 싶은 만큼만 내면 되지. 그것도 야, 그거 강제로 올렸어. 이지랄 하려고 올린 거지.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 도박하게 돈 좀 줘. 그리고 삥을 뜯어가는 거야. 돈 안 내면은 과태료 주고 막, 네. 아, 짜증나. 국민연금도 올랐어요. 돈이 왜 안 나오고 해서 매달 들어오는데. 매달 여러분들 내잖아요. 매달. 네. 매달 내잖아요. 네. 돈이 왜 가만히 있어. 얘네들은 월급 받는 기분이잖아. 네. 돈 들어오잖아요. 그거 갖고 사면 되지. 지금 쌓아놓은 돈도 제법 있을걸? 안 사고 있잖아요. 많이 국내 주식 많이 팔아가지고요. 여기 많이 팔았잖아요. 그 다음에 안 사고 있으니까 아마 갖고 있는 현금도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손실난 부분들을 그걸로 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왜냐면 평단가 확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연말에 한번 봐봐요. 지금 마이너스 30조지만 연말에는 주가 이만큼만 올라가도요. 연금 들어오죠? 공마도 해칭도 당연히 하겠지. 연기금 들어오지? 그 다음에
외국인 들어오지? 주가가 2700 넘어가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0조? 플러스 날 수도 있습니다. 네. 플러스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금 얘네들도 결론은 이거예요. 손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매수를 더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된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거라면. 네. 아, 공매도 해칭은요, 환매라고 보시면 돼요. 공매도 환매. 공매도 환매인데, 이렇게 공매도는 빌려서 팔잖아요, 주식을. 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매도를 치는 거예요. 빌린 주식을 매도를 치면 주가가 떨어지면 더 여기 만약에 10,000원에 매도를 쳤는데 5,0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환매를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5,000원에 주식을 다시 사는 거야. 10,000원에 10주를 팔면은 5,000원에 10주를 사서 주식만 갚아주면 돈이 남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공매도는 떨어진 만큼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로 해칭을 한다는 것은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가 그런 거 많이 한 게 외국인들이 팔아먹으면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얘네들 보유 비중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공매도를 같이 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떨어진 만큼 나는 주식으로 손실을 보지만 공매도로는 수익을 보잖아요. 이게 공매도 해칭. 그 다음에 공매도를 환매를 하면서 여기서 받아 올릴 때 매수 들어가고 주식 다시 팔아먹은 거 다시 매수 들어가게 되면 수익이 또 와장창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빌려준 사람은 이자를 받아요. 주식을 여러분들도 보면은 주식 빌려주라고 전화가 옵니다. 네, 전화가 오는데 거기 하면은 이자를 줘요. 근데 그 이자 눈꽃만큼 받으려고 주식 주지 마요. 그거 빌려주지 마요. 걔네들 그 빌려다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을 빌려다가 팔아먹기 위해서 여러분 주식을 빌려가는 거니까 그 이자 조금 받으려고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빌려주지 마세요. 이자 받습니다. 이자 조금 받아요. 조금. 네, 진짜 뭐 과자값도 안 돼. 네, 그거 조금 받아요. 그리고 국민연금 안 내면 네, 제가 그거 전화해봤어요. 연금에다 전화해봤는데 나 국민연금 안 내고 싶다. 그랬더니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안 된대요. 국민연금을 안 내면 위법이랍니다. 무조건 내야 된대. 더 웃긴, 내가 진짜로 웃겼던 건, 국민연금 고지서가 날라와요. 여기 고지서에 보면은, 납기 내에 안 내면 가상금.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니? 삥 뜯어가는 거 모질러가지고 납기 내에 안 내면 가상금도 내려야 된대. 답답하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상한제가 정해져 있어요. 총 소득이 55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원을 벌거나 1억을 벌어도요 550만원어치의 국민연금만 내면 돼요. 그게 한 40몇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항상 이 정도 돼요. 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이 없는 분들은 안 내도 되긴 돼요. 네, 소득이 없으면 안 내도 되는데 받는 것도 없겠죠 그러면. 근데 소득이 없을 수가 없잖아. 솔직히 소득이 없어요? 소득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경제활동을 아예 안 해버리면 모르지만 소득이 없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유예를 해줘요. 1년간. 그 다음에 1년간 또 자기가 돈 버는 거 있잖아. 알바를 했든 뭘 했든 간에 소득 나온 거 다 종합해가지고 9만원을 내라고 나와요. 네, 그게 나옵니다. 그거 계속 내야 돼요. 일시적으로 그럴 때는 잠깐 안 낼 수 있어요. 근데 내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건강보험이고 뭐 의료보험, 그 국민연금이고 무조건 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는 내야 되니까 내세요. 별 수 없어. 네. 네. 내세요. 낼 수가밖에 없습니다. 네. 개인이 공매도를 치는 거는 개인들은 거의 근데 승산 없다고 봐요, 저는. 네. 감당이 안 되실걸요, 공매도가. 그게 교육도 따로 받으셔야 되고요. 공매도가 감당이 안 되실 건데. 쉽지 않으실걸요. 네. 조건이 많이 완화됐나요? 옛날에는 그 어느 정도 일정 자산이 있어야지 공매도를 칠 수 있었거든요. 네. 얼마나 완화되는지 모르지만 개인들이 공매도 치기가 쉽지 않으세요. 근데 몇십억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죠? 그냥 막 공매도 막 칠 수 있지는 않을 텐데.
차라리 그렇게 공매도 치실 거라면 주식 선물을 갖다 때리세요. 주식 선물을. 선물해서 가가지고 주식 선물을 갖고 하시니까 훨씬 더 이득일 때가 많아요. 어디 갔냐? 여기 있죠. 주식 선물. 나는 삼성전자를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요거 해가지고 요거 그냥 때려. 네. 매도를 쳐버려. 그러면은 이 주식 선물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이거 레버리지 10배요. 네. 이게 레버리지 10배 나오나? 네. 그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더 돈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치지 말고 이런 걸로 하세요. 네. 주식 선물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럼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그 주식 선물이 이제 선물이고 파생이기 때문에 교육을 따로 받아야 되지만, 네. 받아 놓으시면 되지 뭐. 그거 뭐 컴퓨터 켜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자, 아무튼, 네. 뭐, 이야기가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지만, 다 일맥상통한다 보여져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예요? 시장이 그래서 바닥입니까?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 왜 주가가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갈 때는 뭐가 움직이겠습니까? 누가 주인공이겠습니까? 라는 부분인데, 국민연금 욕을 많이 했지만 얘네들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이 손실을 어쩔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입장에서도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돈이 들어올 것이다.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얘네들이 최소한 매도를 조금 줄이는 모양새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매수가 들어오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아까 배당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배당을 들어가면 좋아요. 근데 리스킹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리스킹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매수가 들어가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매수를 원래 내가 10조 하려고 했다 생각하더라도요. 지금 한 1조만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계속 또 간을 보게 되겠죠. 네. 간을 또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또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외국에는 공매도 해가지고 회사 파산한 데 많아요. 네. 외국은 이게 우리나라는 달라가지고 돈을 갚아야죠.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파산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뒤지는 수가 있어요. 공매도 잘못하면 뒤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웬만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안 하시는 게 근데 자격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가지고 개인들이 넘지 못하는 벽이 아직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들 공매도는 네 그다지. 네. 우리나라도 망한 게 있나요? 네. 외국에 망한 회사들이 얼마 전에 게임스탑인가 그것 때문에 망했잖아. 회사. 그래가지고 그런 거 공매도 때문에 그렇죠. 네. 어쨌든 사서 갚아야 되니까.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50,000원 됐어요. 그러면 50,000원 사서 갚아줘야 돼요. 주식을. 이러다 뒤져요. 네. 한 방에 가는 거야 진짜. 훅 가는 겁니다. 한 방에 훅. 네. 훅. 세트는 그러다가 상하게 가버리면은 훅. 한 방에 안녕.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건 좀 별 좋은 거 아니겠죠? 네. 자격이 되시면은 경험 삼아 해보시든가요. 근데 책임이 무한대라서 괜찮을라나 모르겠네. 네. 괜찮은가 모르겠어요. 물론 그렇게 계속 할 때까지 하지는 않겠지만은 갑자기 안녕히 계세요. 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 요것만 가지고 갑시다. 요것만 가지고 와요. 오늘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이 이제 의미 있는 반등을 해줬다는 거고요. 의미 있는 반등을 해줬고 여기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연기금 인사 미리 하지 마시라니까. 네, 아직 남았잖아 시간. 연기금도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반기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것들이 있단 얘기죠. 이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외국인이나 연기금들의 매수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것이 이제 요것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우리가 잘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대형주 큰 놈 먼저 봐야 된다는 거. 작은 거 말고 일단 큰 거. 그 비관적인 생각은 하지 마세요. 네, IMF가 온다든지 내가 올해 들은 얘기 중에
두 번째로 웃기는 얘기가 IMF가 온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IMF가 온다. 네. 첫 번째로 웃겼던 얘기는, 네. 후성. 네, 그거 진짜 너무, 후성, 네. 기술적 분석으로 최고로 좋은 자리니까, 네. 까불지 말고 나보고 공부하라고요. 네. 그게 난 지금 올해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네. 이부자와 친구들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부자 요즘에 왜 안 와, 근데? 주가 올라서 그런 거야? 이 꾸준하질 않아. 씨, 올라도 오고, 내려도 오고 해야지. 하여튼, 이게 끈기가 없어서 문제야, 끈기가. 지금 듣고 있을 수 있지? 듣고 있지? 듣고 있으면 채팅 쳐요. 또, 끈기가 있어야 돼. 사람이 항상 일관적이어야지 나중에 딱 왔을 때 뭔가 또 환영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또, 주가 조금 올랐다고 또 의기소침해져가지고 막. 근데 공매도는 말이에요. 공매도는 지금은 이제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이제 공매도 금지해서 뭐 할 거예요, 이제? 공매도 칠 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환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달라고 여기서 공매도 금지. 근데 이게 의미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의미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네. 공매도 금지는, 이게 나중에 주가 또 올라가서 공매도 다시 열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짓까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차라리 그냥 냅둬버려. 그러다가 올라갈 때 공매도 금지하든가. 아니 공매도를 아예 없애버리든가. 아니면은 공매도를 조금 이게 좀 시간 이거 상환 기간만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되나? 이게 그게 어려운 건가요? 공매도 다 하라 이거야. 그냥 대신에 3개월 상환 기간을 줘가지고 갚아라 이거지. 3개월 안에 니네 쇼부 못 보면 환매해라. 이것만 해주면은 그냥 얘들 그냥 마트에 가서 그냥 함부로 공매도 못 칠 텐데, 요것만 해주면 되는데, 요걸 안 해주네. 야,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니, 외국에서 다 하는 거 왜 우리나라 왜 안 해주냐고. 그래서 한다는 게 뭐였어요? 개인 니들도 무한대로 해. 네, 이것도 진짜 웃기는 거 아니었어? 네. 개인 니들도 무한대로 해, 그러면. 야, 진짜 막 뛰어갈 뻔 했잖아, 나 진짜, 그때. 네? 개인 니들도 무한대로 해. 와, 씨. 어떻게 저런 얘기가 나오지? 어떻게 저런 생각이 나오냔 말이야. 니들도 무한대로 하라니. 야, 진짜 이게, 근데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닐 거라 생각해요.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일부러. 일부러. 야. 난 여기서 완전 하게 뛰었어요. 야, 이거는 진짜 답이 없는 애들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지. 야, 니들도 원하는 대로 연장을 만기로, 무한대로 하라고. 씨. 환장하겠네, 진짜. 개인들이 그런 뭉칠 수 있는 힘만 있었으면 진작에 다 까부셨지, 씨. 그렇잖아요. 네. 그게 무한대로 그게 되겠냐고, 그게, 씨. 개인들이 그게 되겠습니까, 그거? 없으면은 이런 일이 없겠죠. 근데 우리가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물증이 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거기서 그런 거지 에이. 아무튼 그런 겁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공매도는 지금 금지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금지하는 것도 아니요. 금지할 필요도 없어. 그냥 기간만 정해주면 돼요. 기간만 정해주면 딱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딱 기간만 정해주고 그 안에 환매 쳐라.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충분히 이용해 먹을 수 있거든요. 아주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공매도 이렇게 쳐놓은 놈들 그냥 위로 막 당겨가지고 그냥 아주 쇼스퀴즈로 그냥 죽여버릴 수가 있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계속 주가 올리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또 연장 그래버리면 끝나는 건데 씨. 이거 답이 없지. 그러니까 이거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네, 이겨먹을 수가 없어. 개미들이 좋은 건 뭐냐면 호재가 나올 때 막 뭉쳐요.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가요. 근데 위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만 아니면 돼. 네. 작전하던 애들 있잖아요. 명동 이런데 옛날에 명동이었나 거기가? 작전하는 데가 있어요. 작전하는데 이게 작전할 때는 선수들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놔요. 네? 선수들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는데 중요한 거는 선수를 이렇게 붙여놓고 나서 뭐래요? 걔네들한테 이제 매매를 자꾸 시킨단 말이에요. 매매를 시키는데 얘네들도 이게 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척들이나 이렇게 아는 지인들한테 다 이제 돈을 분산시켜가지고 나 이 주식 작전하러 들어간다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놓는단 말이야. 물론 핸드폰도 다 뺏고 하겠지만 그래서 해요. 그래서 작전해요. 지금 미리 사놓고 주가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지들끼리도 먼저 팔아. 지들끼리도. 그래서 작전이 실패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완전히 연락 끊고 완전히 뭐 저거 하고 막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귀신같이들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전이 실패하거든. 이게 되게 웃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하면서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거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시황, 뉴스 이런 거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재미로 들으시고 느긋하게 들으시면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먹고 살만한 기업들, 그냥 근간이 있는 기업들, 좋은 기업들을 가지고 그냥 계속 꾸준하게 데리고 간다. 이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기법들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면 고점에서 팔아가지고 밑에 다시 산다거나 아니면 뭐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건 유튜브에 보면 강의가 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고 돈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무료 강의니까 무료인데도 못 보면은 그거 강의 하나당 10분씩이요. 그것도 못 보면은 사실 뭐 날로 먹겠다는 거 아니요. 그죠? 어디 사람이 회만 먹고 살아. 날로 먹는 거 아니, 그 공부도 하고, 장 빠질 때 공부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약간의 기술만 가미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알 필요가 없어요. 좋은 기업은 돌아오는 거야. 사랑 같은 거예요, 사랑.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어떤 새끼가 그랬어? 씨, 돌아오긴 개뿔이 돌아오냐? 네. 끝나면 끝난 거 아니야? 씨. 네. 좋은 기업들이요. 배당 주고 수익 잘 나고 유보율 높고 부채 없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뭐 경기가 좋아질 때 수혜를 보는 기업들 잠깐씩 삐져나갈 수 있어요. 더 사면 되잖아. 네. 기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 주식이 계속 잘 가. 오케이. 어느 날 떨어졌어요. 기다려. 멈춰. 그래갖고 다시 돌아설 때부터 또 다시 사요. 네. 그러면 돼. 그럼 뭐 더 이상 더 이상 네. 그러면 그냥 돈 버는 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될 것은 시간밖에 없습니다. 시간만 투자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시간을 투자하는 걸 이걸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냥 이것만 주식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야, 너 정말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러면서 계속 걔만 쳐다보고 있어. 부담돼가지고 얘가 좋아지겠어요? 안 되겠지. 비켜 이씨 가버리겠지. 그럼 어떻게 해요? 시간을 투자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시간 동안에 내가 딴 일을 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 원하는 직장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없어도 상관없겠지만 네. 여러분들 그냥 하시고 싶은 일 하세요. 그냥 뭐 회사 다니셔도 되고요. 뭐 어디 여행을 가시든 뭐 산책을 하시든 뭐 동네 아줌마랑 뭐 수다를 떠시든 네 뭐 어디 뭐 무도회장에 춤을 추러 가시든 뭐 그 놀시라고 신경 쓰지 말고 그게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오씨 이 새끼가 나한테 관심이 없나? 내가 뭔가 좀 더 잘나 보여야지 주가를 올려놓는단 말이야. 그게 막 올려놔요. 야 나 이만큼 올라왔어. 야 나 좀 봐줘. 그럼 그때 가가지고 호랑 팔아먹으면 돼. 이 새끼야 팍 잡아가지고 그냥 탁 팔아먹. 그러면은 네 돈이 되지. 네 그중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냅둬 보라 그냥. 네 지가 지금 뭐 어쩔 건데 지가 내가 안 판다는데. 그잖아요. 그 빚내서 하지 말란 얘기야. 빚내서 하면은 이게 안 돼. 뺏기잖아요. 내 돈 갖고 왔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이씨, 그냥, 이씨. 네? 내 돈 갖고 왔는데, 주식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네. 그럼 여러분들 망할 게 두렵다 그러면은 코스피 200에서만 사. 코스피 200에서 내 조건에 맞는 기업들만 사세요. 그러면 되지.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여기서만 사면은 350개 종목에서 그냥 계속 그냥 둘러쳐요. 내 조건에 맞는 것만. 그럼 망할 염려는 없어. 일단은 망할 염려는 없고 기회만 잘 잡으면 수익이 나겠지. 그렇게만 쳐요. 그렇게 해도 돼.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자꾸 쳐다보니까 문제인 거지. 자꾸 쳐다봐요. 자꾸 그냥 이놈 새끼 많이 컸나? 네. 이놈 새끼 많이 컸나? 네. 산에 가세요. 네. 등산을 가. 등산 좋다. 가는 거야. 등산도 가고 바다도 가고 여행도 가버리고 그냥 차 타고 그냥 떠나버려. 그냥 일단은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안 되겠구나. 고속버스가 이런 거 타고 떠나요. 그냥 그러면 돼. 자꾸 멀어지려는 연습하세요. 그럼 이놈들이 돈이 자꾸 쫓아와요. 자꾸 돈을 쫓아가게 되면 이놈이 질려갖고 도망가거든. 근데
자꾸 멀어지려고 그러면 여러분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요. 네, 아직 연애 못 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네, 내가 설명해 줄게. 자꾸 쫓아다니고 막 그러면서, 아유, 그냥 뭐, 이렇게 막 귀찮게 굴면은, 아우, 지겨워! 막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에헴, 오늘 좀 바쁜데? 너무 하면 안 된다? 네, 너무 멀어지면 안 되지. 오늘 바쁜데? 내일도 바쁠 것 같고, 1년 내내 바쁠 것 같아. 그럼 헤어지지.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적당한 거리를 두란 말이에요. 신경을 쓰는 척, 안 쓰는 척. 아시겠죠? 츤데레. 네, 츤데레. 산은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국립공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국립공원에 있는 산. 네. 이 산들이 네 사실은 등산할 때 제일 멋진 것 같아요. 풍경도 멋지고 물론 이제 산은 자기한테 맞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산 이렇게 돌아다니면 되겠지만 풍경이나 뭐 왜 국립공원인지를 알게 되지. 이런 산들에 가게 되면 국립공원을 투어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15개 있던가요? 네, 요쪽으로 가세요. 국립공원에 있는 산들을 다니시면 좋습니다. 북한산 좋아요. 좋은데 100군데 올라가는 게 너무 무섭더라. 거기 뭐 바위 잡고 위에서 사람 내려올 때 저는 그래서 북한산은 안 갑니다. 북한산은 네 딱 한 번 갔으면 됐어. 거기는 너무 이게 네 좋아요. 좋긴 좋은데 서울에서 제일 높잖아요. 서울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그 100군데 올라가는 게 조금 무서워요. 내가 너무 그런 게 좀 그런지 모르지만 넌 좀 무섭더라. 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못 올라가지 못해. 못 올라가는 건 아닌데 무서워. 태백산 가세요. 태백산이 아주 초보자 가기도 좋고요. 경치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너무 먼 게 문제지. 네. 자, 여기까지만 갑시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상추시 형님 오셨으니까 이제 문 닫는겨. 문 닫으러 가세요. 네. 덕유산에서는 또 리조트 타고 내려가면 좋지. 다 좋아요. 산은 다 좋아. 올라가면 다 좋아요. 다 좋아. 서울은 다 좋아요. 다 좋아. 산은 다 좋아. 가면 다 좋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시장은 대형주가 올리는 거다. 그 다음에 거기서 파생되어 있는 애들이 분명히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내일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올라간다고 해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천천하게 편안하게 그렇게들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케이,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녹화 방송은 조금 이따가 올라갈게요. 네.